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.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 통화 녹취를 취재하고 나온 정치부 조영민 기자 있습니다. 조 기자,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통화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부터요. 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? 일단 이 7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의 통화 내역이거든요. 이 녹취 파일에서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기존 의혹들에 대해 김 씨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. 또 윤 후보의 이 대선 행보 과정에서 김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 언급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정치 현안이나 또 사회 이슈에 대한 김 씨의 견해, 생각 등이 담긴 걸로 전해지고요. 또 김 씨가 특정한 언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가운데 오늘 법원이 방송하면 안 된다고 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에요? 이 방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 내용입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겠죠. 두 번째는 이 언론사 등에 대한 이 김 씨가 언급한 부분이 이제 포함됐습니다.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일상생활에서 좀 지인들과 할 법한 이런 사적인 대화로 분류된 대화 하나가 이제 금지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.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방송이 가능한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7시간이 넘는 이 녹취 내용 가운데요. 이 상당 부분은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. 법원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.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말한 것은 방송이 가능한데요. 이 녹취 파일 중에서 이 공개될 내용 중에는 이 보수층과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 김건희 씨의 평가, 또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견해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자, 7시간이라는 건 이제 상당히 긴 시간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. 이 김건희 씨와 이 통화를 했다는 이 서울의 소리 기자요?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? 일단 좀 양쪽의 입장이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? 참고로 이 해당 언론 서울의 소리는 스스로를 응징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온라인 매체입니다. 두 사람 사이 관계가 형성된 건 윤 후보 장모이자 또 김 씨의 어머니인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지난 7월쯤입니다. 이 양측 모두 이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데요. 이 반대로 이제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서로의 그 주장이 좀 다릅니다. 먼저 김 씨 측 주장입니다. 어머니 구속 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면서 기자가 접근해 왔다는 주장입니다. 김건희 씨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김 씨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주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설명입니다. 또 이 기자가 김 씨의 사무실에 와서 이 윤 후보 관련한 일종의 이 정치 컨설팅 비슷한 얘기도 해줬다,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. 해당 기자가 결국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김 씨 측 주장이고요. 또 반대로 통화를 한 기자나 녹취를 받아서 이 방송을 앞둔 방송사 얘기는 좀 다를 수도 있죠. 네, 맞습니다. 이 해당 방송사 측 입장을 토대로 보면 이 통화 상대방이었던 기자의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. 첫 연락이 닿았던 지난해 7월 김 씨가 통화 상대방인 기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입니다. 이 해당 매체의 대표가 윤 후보에게 부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해 준 게 고마웠다는 건데, 김건희 씨가 해당 언론에 후원금도 냈고 이게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입니다. 방송사 쪽에선 김 씨가 대선 캠프에 참여하라고 적극 권유한 내용의 녹음도 존재한다는 입장인데, 반대로 김 씨 측은 해당 기자가 수차례 취업 청탁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통화 과정이 어떻게 녹음이 됐고 그게 어떻게 MBC까지 갔는지 그 과정을 두고도 썰들이 많던데요. 말씀하신 부분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. 이 김 씨와 해당 기자 사이의 이 마지막 통화 시점이 지난해 12월 11일입니다. 녹취 파일을 넘겨받은 방송사가 반론을 듣겠다면서 김 씨 등에게 첫 접촉을 시도한 그 일자가 지난달 29일입니다. 방송사가 통화한 기자의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까지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날짜를 조합해 보면 이 마지막 통화가 있었던 시점부터 해서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이 녹음 파일이 이 방송사로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. 통화를 한 기자의 소속사 대표도
공익적 목적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 이 녹음 파일을 넘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시청자 질문,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. 네.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한 질문입니다. 네. 오히려 국민의힘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국민들 관심이 더 커졌다. 오히려 이를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요. 왜 강경 대응을 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.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 신청한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닌 김건희 씨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네. 김 씨 입장에서는요, 일단 이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통화한 기자에게서 방송사로 넘어간 이 녹음 파일만 해도 50개가 넘는데 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없습니다.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 씨 기억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까 일단 즉각적인 강경 대응으로 노선을 좀 정한 걸로 보입니다. 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당 내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한 이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를 키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죠. 맞습니다. 통화 시간이 7시간을 가리켜서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연관 짓는 민주당 의원 발언도 있었고요.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오전엔 좀 점잖게 입장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네, 법과 상식,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오후부터는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향해 잔뜩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요 이제 일요일인가요? MBC는 관련 내용을 방송을 하는지 또 이 서울의 소리 측 네.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. 일단 MBC는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한 대목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녹취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 서울의 소리 대표도 방송이 만약 어려워지면 7시간 45분 전체의 녹취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. 어쨌건 뭐 이래저래 내용은 알려지겠군요. 네, 지금까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